네, 이번에는 기존에 이제 설치했던 거에 이어서 네, 좀 리눅스 설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했던 그 리눅스를 먼저 켜야 되는 게 1순위죠.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김효관이라고 해서 1, 2, 3, 4 해서 패스워드 치면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건 다 끄고 네. 이번에 설정한 거 할 거는 리눅스를 이제 만약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여러 개의 서버들이 이제 동시에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 뭐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들도 설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먼저 기본 설정을 해준 다음에 다른 PC도 동일하게 설정해 줘야 됩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당연히 요 리눅스를 직접 다 설치해야 되지만 요 가상 머신에서는 하나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얘를 복제를 하는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하둡 서버에다가는 이름을 하둡 01, 02, 03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지어줘서 별칭을 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버 들어갔죠? 리눅스 서버에. 여기서 우클릭하고 오픈 터미널이라고 누르면은 오픈 터미널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 수 띄고 마이너스 띄고 루트 하면은 루트 계정으로 내가 로그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정이 사용자 제가 아까 그 기존에 이제 김효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수 띄고 마이너스 띄고 루트 하면은 루트 계정으로 이동하겠다. 패스워드 1, 2, 3, 4 치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고 다음번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이 계정을 하나를 생성을 하고 이제 하둡을 설치할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루트에다가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윈도우즈라고 하면 윈도우즈의 시스템 계정에다가 막 이것저것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만의 계정을 가지고 만들겠다 이거예요. 어, 거기에다가 수도 권한을 주는데 이 수도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스템 사용자만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뭐 네트워크를 재설정한다던가 또는 뭐 다른 서비스들을 뭐 시작하고 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계정에다가 이런 수도 권한을 부여해서 어,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이제 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만든 그 리눅스 그 서버에다가 고정 IP를 할당을 할 겁니다. IP를 할당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 IP가 독립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지만 해당 PC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마스터 PC와 슬레이브 PC와 같은 나는 보스야, 나는 슬레이브야, 약간 이런 느낌의 그 관계도 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IP가 같으면은 같은 PC로 보기 때문에 실제 PC에다가 고정 IP, 다른 IP 하나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호스트 이름도 설정을 할 거예요. 내 PC는 IP 주소가 뭐 11.11.11.11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IP도 중요하지만 이 IP랑 매핑을 해서 나는 하둡 01이야. 이렇게 이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1.11.11.12는 하둡 02야. 이렇게 해서 별칭을 또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호스트 이름까지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동 PC 설정은 나랑 관계되어 있는 PC들에 대한 정보를 한쪽에다가 또 세팅을 해주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하둡 01이지만 나는 하둡 02도 설치할 거고 하둡 03도 설치할 거야. 근데 하둡 02는 실제 IP가 11.11.11.12다. 이런 이제 이름 내용들을 한 곳에다가 다 모든 서버에다가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12번이 하둡 0이구나. 뭐 13번이 하둡 03이구나.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연동 PC 설정을 한번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마지막 이제 이 두 개는 방화벽 이제 보안과 관련된 설정인데 리눅스 지금 현재 7 버전 이후에
보안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자바나 이제 다른 프로그램과 어떤 영향성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돌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SE 리눅스를 지금 현재는 해제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방화벽 해제, 내가 실제 이 서비스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인바운드 들어오는 포트를 열어줘야 돼요. 뭐 데이터베이스가 마리아DB면은 마리아DB는 일반적으로 요 PC에서 3306이라고 하는 호실을 쓰고 있어요. 다른 호실은 요 서비스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은 여기를 들어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1521이라고 하는 호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여기에 접근을 못하고, 그래서 각각의 이런 포트들을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다 막혀져 있는데 그런 방화벽을 하나씩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원래 이제 하드분 서비스를 여러 개의 포트를 동시에 띄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조차도 지금 아예 디세이블 시켜서 해제를 시킬 거다라고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포트에 다 접속이 가능한 거죠. 실제 제가 삼성에서 이거 할 때는 특정 포트만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그런 체계를 했는데, 실제 이 외에 다른 포인트에서는 이런 이제 방화벽들을 아예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요 PC가 인터넷하고 차단되어 있는 망 구성에서 있기 때문에 폐쇄망, 요 애들끼리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자,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용자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하는 거는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계정 유저 애드가 유저 애드라고 하면은 애드 유저라고 하면은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드 유저하고 제가 여기다 HK 마스터라고 하는 그 계정을 이제 사용자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용자 추가하는 방법은 add user 띄고 사용자명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 HK 마스터라고 하는 사용자가 만들어졌고, 실제 얘에다가는 패스워드도 줘야 돼요. 패스워드 HK 마스터는 하면은 1234 하면은 HK 마스터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됐습니다. 뭐 삭제할 때는 뭐 유저 될 이런 걸 또 쓸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은 사용자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자 비밀번호 주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리눅스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만들게 되면은 CD 하면은 어떤 디렉토리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데 홈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디렉토리의 경로를 보려면 LL이라고 해서 치면은 여기 안에 제가 원래 기본으로 만들었던 김효관 외에 HK 마스터라고 하는 사용자만 만들었을 뿐인데 홈 폴더 안에 HK 마스터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소유권도 HK 마스터인 거고. 자, 그러면은 수 띄고 마이너스 HK 마스터, 수라고 하는 거 띄고 마이너스 하면은 HK 마스터의 환경 설정을 이제 설정 정보들이 있는 거죠. HK 마스터의 설정 정보가 따로 있고 김효관의 설정 정보가 따로 있고 루트의 설정 정보가 따로따로 있는데 수 띄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해당 계정 이름을 쓰면은 해당 계정의 환경 변수로 이제 그 설정이 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 뭐 cd hk master cd 홈 들어가서 cd hk master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cd 하면은 각각 경로로 계속 이동을 하나씩 해줄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d 슬러시 홈이면 홈 디렉토리 안에 쓸 수 있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는 특수 문자 사용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언더바 정도는 근데 괜찮은데 뭐 HK 마스터 골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게 당연히 맞고, 뭐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양을 하면 좋겠다. 뭐 다시도 안 좋고.
이렇게 하면은 유저 생성은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그 유저에다가 수도 권한이라고 하는 걸 줄 건데, 이 수도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 상태에서 뭐 시스템 ct에 스타트 뭐 네트워크라고 치면은 네트워크의 설정을 다시 시작해라 또는 리스타트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뭔가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창이 팝업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루트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수 띄고 마이너스 루트 해서 접속한 다음에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su-hk 마스터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관련된 명령어들을 써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둡 사용자에게 요 시스템 관련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요 첫 번째, 계정 생성하고 수도 권한을 부여한다. 이게 첫 번째 스텝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정은 만들었고 이 마스터에다가 주려면은 여기서 vi 수도라고 해서 vi 수도라고 하면은 실제 이 권한을 설정하는 그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allow root to run any command anywhere 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요 루트 말고 HK 마스터를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루트는 이미 모든 명령어를 어디에서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추가로 새로 생성한 사용자를 여기다가 써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맨 앞에 all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규칙이 모든 IP, 모든 호스트 IP에 적용이 되겠다. 호스트들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192. 어떤 IP가 들어오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all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루트 권한 명령어를 실행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다가 all을 써줘야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모든 명령어에 적용 가능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든 루트 권한 명령어가 실행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여기다 all은 하고 all이라고 쓰지 않고 no password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 비밀번호를 물어보긴 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치면은 가능하게 해놓는데 no password라고 하면 비밀번호도 치지 않고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vi 수도 한 다음에 검색어 슬러시 눌러서 루트라고 검색을 하고 하면 여기 바로 뜨죠. 루트 여기 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I키를 눌러서 인서트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하둡이라고 하는 건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리눅스 기초 명령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서트 모드에서 여기다 HK 마스터라고 하는 거 사용자를 추가를 시키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all은 가로하고 all, 띄어쓰기 하고 all 이렇게 세팅하고 ESC 키 누른 다음에 땡땡하고 W, write and quit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됐죠.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su-root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vi sudo 해가지고 루트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제가 만약에 루트에 HK 마스터에 all은 all 하고 a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all이 아니라 여기다가 no password 땡땡 하고 치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치면은 치고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해요. all은 all이 괄호하고 all이 아니라 no password라고 치고 실제 su-hk 마스터로
접근을 해가지고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이렇게 치면은 실제 이게 접속은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터미널로 접속을 했을 때 뭔가 좀 달라지는 포인트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고정 IP 들어가서 이제 내가 내 자신에서 할 때야 어떻게든 이제 되게 만들지만 이제 원격에서 얘를 들어가서 막 할 때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서버 내 고정 IP 할당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는 IP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 I는. 근데 여기에다 고정 IP를 할당하는 방법은 일단 그 가상 머신에서 보면 nm CLI라고 치면은 nm CLI라고 치면 네트워크 매니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실제 루트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 이런 애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뭐 EMP 0S3, EMP 0S8, 뭐 EMP 0S9가 다 디스커넥트 돼 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이 EMP 0S3이 뭔지 한번 보면은 간단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하드 01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정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트워크라고 해서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 2, 3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0800 맥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08002783F94. 근데 요게 어디 이미 다 있습니다. 080027929054. 9094. 아, 여기에 있는 거네. 9094. 호스트 전용 어댑터.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 전용 어댑터는 F94까지 해서 이게 맥어드레스거든요. 이 맥어드레스가 EMP0S9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호스트 전용 어댑터는 뭐냐면은 호스트 내 요 PC 제 윈도우즈 PC랑 요 가상 머신이 이 둘 간만 통신을 하겠다 이 컨셉입니다. 근데 내 지금 현재 PC가 뭘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파일에 있는 여기 한번 도구에서 예전에 여기 보면 네트워크에서 요 가상 머신이 호스트 온리 이더넷 요 카드가 192.168.137.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 머신들이 요 137.1을 바라보게 하면은 되는 게 여기에서 포인트입니다. 외부로는 나가지 말고 얘네들은 얘랑만 통신하자 이 컨셉입니다. 그리고 얘가 서브넷 마스크가 255.25.0이니까 요 뒤에 있는 것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영역에서 얘들을 설정을 이 EMP0S9로 하면은 얘랑 얘만 통신을 하고 같이 그 웹은 나가지 보안상으로 외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설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EMP 0S9를 설정하면 된다라는 게 나왔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웹이랑 되는 네트워크 되는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드 01에 제가 설정 보면은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EMP 0S8이 얘랑 동일하게 돼요. 9054 이게 동일하죠? 그 자리. 얘로 설정하면 이제 인터넷이 되는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는 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인 폐쇄망에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잡고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설정 파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설정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은 기타 프로그램 etc 폴더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안에 요 안에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접속 위치로 가려면은 수 마이너스 루트로 해서 루트에서 설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cd 띄고 etc 하면은 기타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sysconfig 하면은 시스템 환경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init
T만 하고 탭 누르면은 알아서 네트워크 스크립트라고 해서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LL을 치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제 리스트들이 이제 그 파일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 파일 리스트를 한번 쭉 찍어 보면은 여기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 ifcfg config 파일은 emp0s89가 바로 보이죠. emp0s8.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아까 전에 얘가 이제 호스트 전용 어댑터니까 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vi ifcfg 다시 emp 하고 탭 누르면 0s9 하면은 얘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꿀 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꿀 파일은 이제 원래 부트 프로토타입이 원래는 DHCP라고 해서 계속 가변적으로 IP를 할당을 받는데 얘를 고정시키겠다. 스태틱하게. 그 다음에 온부트. 내가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얘가 실제 설정이 되라.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는 192.168.137.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대역을 쓰고 요것만 바꿔주는 거죠. 100번. 넷마스크는 기존에 있던 호스트 PC랑 같은 대역들을 쓰게 되고, 게이트웨이는 제가 요 윈도우즈 PC가 192.168.137.1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나가는 출구. 그래서 얘가 이 윈도우즈 PC랑은 서로 연결이 돼 있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이제 윈도우즈 기준 데이터셋들이 지금 옆에 좀 있긴 한데, 이더넷이 되는. 그럼 여기에서 스태틱 하고 온부트는 yes 해주시고, 여기다 IPADDR은 192.168.137.100 해주시고, 넷마스크는 255.255.255.0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뒤에만 바뀌게 하겠다. 게이트웨이는 192.168.137.1 이렇게 세팅을 하고 ESC 키 누르고 저장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원래 보통 윈도우즈에선 네트워크 설정 자체가 좀 다르죠. 오른쪽 키를 저기 있는 여기에서 이더넷 설정해가지고 그냥 화면에서 하는데, 실제 여기서도 뭐 화면에서 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VI 에디터에서 라이트 앤 퀴트 하고 빠져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를 지금 현재 보려면 if config라고 치면은 내가 지금 현재 config 인터넷 config 파일을 보고 있는데 emp0s9에 지금 현재 할당받은 IP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맥 어드레스만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고, 왜냐면은 얘가 한번 서비스를 재시작을 해줘야 돼요. 네트워크 서비스를. 그래서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해주면은 얘가 이제 IP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 config 치면은 192.168.137.100이라고 하는 게 세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제 지금 PC는 뭐냐면은, 제 PC는 192.168.137.1이고 요 가상 머신이 갖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요 가상 머신의 애들은 192.137.100이라서 같은 대역대이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신하는 방법은 이제 이걸로 쓰시면 돼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추얼박스를 이제 떠나게 될 겁니다. 어차피 현장에서도 저렇게 서버를 직접 쓴다기보다는 원격에서 여기에 접속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리눅스라고 하는 스파코리아닷컴에서 받은 것 중에 요 뿌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뿌띠, 이 뿌띠랑 뿌띠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더블 클릭하고 그냥 넥스트 넥스트 눌러주시면은 그냥 원격에 있는 PC에 접속해서 뭐 작업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면 여기 뿌띠라고 이제 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ifd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호스트 IP 주소를 192.168.137.100이라고 치고 여기에 세이브 세션에다가 제가 만든 로컬 하둡 01 로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별칭 아무나 하나 지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이브 하면은 이 밑에가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포인트들인데 원래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 정도만 있고. 그런데 일단 여기다 IP 접속할 IP를 써주시고 여기다 하드 02 이름 쓰고 세이브 해주면은 세이브가 되고 이걸 로드해서 바로 자기가 설정한 걸 로드 누르고 오픈하면은 이렇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할 때 루트 1234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우클릭을 하고 너무 지금 이제 검정 화면에 이제 흰색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이걸 좀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클릭하고 체인지 세팅 설정을 바꾸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해주시냐면은 어피어런스라고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피어런스. 얘를 들어가서 체인지하고 일단 폰트 크기부터 한 18 정도로 그 다음 굵게 확인 누르고 어플라이 해주면 얘가 조금 확실하게 커졌습니다. 아까 너무 좀 시원시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나는 이 검정 화면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클릭하고 다시 체인지 세팅해서 이 어피어런스 말고 여기 컬러 있습니다. 컬러 안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000, 그 다음 포어그라운드가 187인데 백그라운드를 255, 255, 255, 그 다음에 포어그라운드를 0, 0, 0, 뭐 187로 둬도 되죠. 187. 너무 하얗면 그러니까 여기 187 이렇게 세팅하고 어플라이 하면 이게 색이 반전이 됩니다. 약간 하얀 게 아니라 회색 화면에 작업하는 약간 그런 느낌. 조금 회색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000. 아, 얘가 25, 25, 25. 어플라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체인지 세팅을 이렇게 해둔 다음에 여기다 하드 01 로컬하고 세이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다음번에도 이제 접속을 할 때 이거 제가 다시 끄고 푸띠 하고 하드 01 로컬에서 로드하고 다시 오픈하면은 그 설정을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 1234. 그러면 이제 원격에서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호스트 지금 현재 이 안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 초반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정 만들었잖아요. HK 마스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HK 마스터가 만약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워드를 치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 패스워드 친 상태에서 이 명령어를 치면은 이게 컴플리트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수 마이너스 루트로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vi 수도 해서 아까 처음에 했던 루트 찾은 다음에 HK 마스터의 올은 원래 no 패스워드라고 이제 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HK 마스터에 HK 마스터 올은 하고 no 패스워드 땡땡 하고 올 하고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동시에 여기랑 같이 접속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파일이. 한번 다시 들어가서 아까 여기 있는 파일 들어가서 여기 있는 터미널을 끄고 클로즈 터미널 하고 여기 다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루트 상태에서 vi sudo 친 다음에 hk master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hk master 하고 all은 뭐 all 하고 all 이렇게 만약에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제가 su-hk master로 들어가서 systemctl restart network 할 때 요 앞에다가 수도 명령어를 써가지고 이제 원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그 다음 1, 2, 3, 4 치면은 원격 호스트에서도 실제 요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su-root로 들어가서 vi sudo하고 아까 걔를 검색하고 얘를 지워버린다.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저장하고 su-root hk master 들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sudo systemctl restart network 해주면은 hk master is not in the sudo file 그 수도 파일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실제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 명령어를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su-root에서 들어간 다음에 vi sudo 해서 만약에 root 하면은 여기다가 hk master 여기다가 근데 만약 여기다가 마스터인데 all은 no password 땡땡하고 all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원래 그냥 호스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할 때 no password 이렇게 치면은 su-hk master 들어가서 제가 만약 여기다가 sudo systemctl restart network 하면은 아까 전에는 요런 걸 물어봤죠. We trust you. 그러니까 믿긴 하는데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쳐. 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서 하둡에서는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둡 설치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요 키젠이랑 요 수도 권한 때문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많은 에러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수도 부분을 잠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던 건데 정확하게 내가 수도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지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도 일단 수도 루트에서 쓰는 명령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나 아니면은 아예 비밀번호 물어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나 이렇게 두 개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 포인트를 여기서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제가 했던 고정 IP 설정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보통 뭐 어디 사업부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하드볼 설치해 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현장 PC에서 바로 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네트워크에 붙어서 얘에다가 뭐 192.168.137.100이라고 하는 IP를 하나 설정하고 같은 대역대의 다른 IP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서 터미널 이 푸띠로 보통 이제 푸띠로 접속을 해서 이제 명령어를 막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스텝이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 IP까지 이제 할당은 잘 했고, 뭐 여기가 가장 솔직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푸티까지 접속을 한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굳이 여기 버처박스에서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론은 내가 현장에서 굳이 고정 IP까지 설정하고 내가 네트워크가 연결됐으면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그 현장에 인가를 받아서 원격에서 자유롭게 좀 이제 설정들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푸띠로만 앞으로는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다시 끄고 다시 접속을 이따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의 이제 IP는 고유 IP는 고정 IP는 하나는 받았는데 이름을 또 지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뿌띠 쓰고 고정 IP를 받으려면은 여기 다시 접속을 해야겠죠? 루트로 들어가서 고정 IP를 받을 건데 이 고정 IP를 받는 고정 IP는 이미 받았고 고정 이름을 또 받을 거예요. 요게 이름이에요. 요게 이름.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host name ctl 그다음 set host name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블라블라를 쓰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는 이름을 뭐라고 줄 거냐면 하드01로 지어줄 겁니다. 제가 여기 처음 설정할 때 각각의 하드01, 하드02, 하드03, 하드04 요 이름이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름이 있어야지 나중에 IP도 각각 고유로 갖고 있지만 나중에 IP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IP가 바뀌어도 이름은 계속 유지를 시키게 되면은 되게 간단하게 설정들이 좀 가벼워집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름을 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약간 변수명처럼. 그래서 하드01이라고 지어주면은 호스트 네임이라고 제가 여기서 한번 치면은 나는 하드01이야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리눅스 7 버전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쓰는데 심지어 기존 버전에서는 원래 ETC에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설정해 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ETC의 sysconfig 기타 프로그램에서 설정해서 네트워크를 건드려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cd etc vi 에디터로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설정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래는 네트워킹은 yes, 네트워킹은 yes.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은 하드01. 원래 리눅스 7 이전에 이렇게 설정을 해줬었고 7 이후부터는 호스트네임 ctl로 바로 설정을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안발이라고 하는 걸 또 설치를 나중에 추후에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ETC의 sysconfig 이제 실제 매뉴얼인데 여기에다가 네트워킹은 yes, 그냥 호스트네임은 fully qualified domain 뭐 실제는 지금 하드0 이렇게 썼지만 뭐 www.example.com과 같이 이렇게 이제 풀 IP 주소를 또 써줘야 되는 그 설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그냥 통해서 어차피 이거는 해야지 이제 실제 네트워킹이 하드 01로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걸 다시 끄고 푸티를 끄고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하드 01 로컬에 로드하고 제가 루트에 1, 2, 3, 4 치면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까 처음에는 여기 있는 게 루트 골뱅이 로컬 호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드 0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하드 01이라고 하는 이름이 돼서 지금이야 크게 크진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100번이다. 하드 02는 101번이다. 자, 101번으로 가야 된다. 할 때 SSH에서 원래는 IP를 쳐도 돼요. 192.168.137.101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 하드 02로 갈래. 그러면 하드 02로 나중에 갈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연동 PC 설정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런 이름이 있으면은 이런 이제 설정에서 이 컨셉들이 매핑이 되는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드 02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이름까지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름 설정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 설정하고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제가 100, 100일, 100일 지금은 요 세대만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100, 100일, 100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100일,
101번은 하둡 0이고 102번은 하둡 03이고 100번은 02, 하둡 01이다. 그래서 이런 연동 PC 설정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건 아닙니다. 요 IP를 나는 앞으로는 하둡 01이라고 부르겠다. 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은 저 이제 연동 PC 설정으로 이제 네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VI 누르고 여기에서 etc 밑에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연동 PC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end 치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192.168.137.100은 나는 이제 하둡 01이라고 부를 거야. 192.168.137.101은 하둡 0이라고 부를 거야. 192.168.137.102는 하둡 03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연동 PC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름을 더 줄여줄 수도 있어요. 마스터, 뭐 슬레이브 1, 얘는 슬레이브 2다. 뭐 이런 식으로 주려면은 띄어쓰기를 한 칸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근데 요 하둡 01, 02, 03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네, 저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은 PC가 하나지만 나중에 이제 PC가 여러 개 있으면 내가 저 PC에 접속할 때 요 IP를 쓰는 게 아니라 요 이름을 쓰면은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게 이 연동 PC 설정까지 해가지고 한 거죠. 지금 처음에 제가 계정 만들고 수도 설정하고 고정 IP 지어줬고 호스트에 이름을 줬고 자, 각각 IP별로 이름들을 난 이렇게 부를 거야 라고 설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남은 이제 스텝은 이제 방화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방화벽과 관련된 것 중에서 이 SE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이 설정 파일이 보안이 강화됐어요. 뭐 근래 리눅스에 도입된 이제 7.0부터 도입된 권한인데 실제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하고 좀 약간 그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려주는 거죠. 얘는 etc 밑에 sysconfig가 아니라 SE 리눅스 밑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은 vi 띄고 etc 밑에 SE 리눅스 밑에 config로 들어가 보면은 요 SE 리눅스 enforcing이 기본 설정이에요. enforcing SE 리눅스 security policies enforced. disabled는 no SE 리눅스 policy가 들어간다. 그럼 여기다가 또 이 enforcing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disabled라고 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E status라고 치면은 지금 현재는 status가 원래 enabled로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할 거는 리부트를 해줄 겁니다. 리부트는 재시작을 해줄 겁니다. 재시작을 눌러주면은 네트워크가 끊겼죠. 왜냐면은 여기에는 요 리눅스 요 하둡 버추얼 머신이 지금 재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재부팅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지 요 설정이 반영이 됩니다. 이거 리눅스 리부트를 하지 않고도 이제 설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뭐 셋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가장 깔끔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디세이블 된 걸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자, 한번 뿌띠로 한번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PC가 아직 안 켜진 것 같은데 얘가 어느 정도 얘 뿌띠도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타임아웃 돼서 종료가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상적으로 올라와야지 그 당시 올라와야지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일단 부팅이 됐네요. 타임아웃 되기 전에 루트 1, 2, 3, 4. 그럼 여기서 SE 리눅스의 스테이터스 한번 봐줘 하면은 이제 디세이블드 된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네이블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SE의 스테이터스 한번 봐줘 하면 이것도 끝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이게 마지막인데 파이어월드라고 해서 이제 방화벽을 해제를 할 겁니다. 실제 방화벽을
해제를 내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각 포트가 원래 하드비 쓰는 포트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 서버가 IP가 어떤 아파트 뭐 난 우성 아파트다 라고 하면 이게 아파트 주소가 되는 거고 이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은 각각 방 하나를 차지하게 되는데 나는 1521호다. 이게 오라클 서비스가 보통 쓰는 거고 나는 마리아DB는 3306이라고 하는 호시를 쓸 거다. 그럼 다른 애들은 얘를 못 써요. 근데 하둡은 서비스 포트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얘를 다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주는 방법은 여기 파이어워 다시 커맨드 cmd에서 퍼머넌트 조는 퍼블릭해서 애드 포트 여기 이미 예제가 있습니다. 뭐 애드 포트에서 50070 슬러시 tcp에서 얘를 하나씩 전부 다 얘를 여러 개를 쓴 다음에 얘 한번 재시작 얘를 한 10개 정도 해주고 재시작 해주면은 돼요. 그게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썼던 그 컨셉인데 요즘에 이제 현장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결국은 나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차단을 이미 시켜놨다. 굳이 여기서 또 차단 안 시킬 거다. 난 어차피 외부 인터넷을 다 차단시킨 내부망이다. 요 내부망 안에서 우리는 방화벽을 전부 다 오픈하겠다. 이겁니다.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요 CentOS에서 보면은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파이어월드라고 치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가 액티브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방화벽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내 PC에서 서비스를 아무리 오픈을 해도 다른 쪽 외부에서 못 들어와요. 그 포트들을 열어주지 않으면 오라클 열심히 설치해도 1521 포트를 개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나 자신은 되는데 외부에서 접속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방화벽의 개념인데 실제 얘를 그냥 시스템 ctl stop firewall 하면은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ctl status 다시 보면은 얘가 지금 inactive 아까 전에는 active였는데 inactive 지금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ctl 원래 아까 전에 스타트 하면은 다시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봤을 때 얘가 다시 살아있습니다. 파이어워가 살아있죠. 자, 하지만 근데 저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다? 방화벽을 그냥 꺼버리겠다. 그리고 심지어 시스템 ctl disable firewall 하면은 시스템 ctl status firewall 했을 때 얘는 이제 inactive dead 상태에서 아예 disable까지 완전히 시켜버려서 이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아예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시스템 CTL이 각각의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켤 때는 스타트, 재시작할 때는 리스타트, 그 다음에 끌 때는 스탑, 그 다음에 디스에이블, 이네이블은 무조건 내가 컴퓨터를 껐다 키면 얘가 동작하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상태를 보는 거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디세이블까지 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껐다 켜도 얘는 살아나지 않아요. 방화벽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리눅스에 딱 처음에 내가 하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설정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계정 만들었고 HK 마스터라고 그 다음 고정 IP를 할당을 했고 호스트 이름을 지어줬고 나는 얘네들 다른 PC들은 이런 걸 곧 만들 거야 라고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설정을 해줬었던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면은 또 리눅스의 기본 설정은 완전히 완료가 된 거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뿌띠 나가 주시고 여기 HK 마스터로 다시 버처박스에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하드의 기본 설정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설정은 더 이상 얘를 건드릴 거는 당장은 없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또 설정할 게 있으면은 할 수는 있는데 딱 이런 PC를 내가 총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겠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IP들은 좀 다 바꾸고 이름도 다 바꿔야겠죠.
하지만 기본 설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우측 상단에서 얘를 그냥 아예 정말 꺼버립니다. 끌 때 저장하기도 아니고 시스템 전원 끄기로 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전원이 완전히 나가게 되고 이런 걸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나 설정하고 이걸 다 각각의 IP까지 다른 뭐 하둡 02에 111, 101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현실인 거고요. 가상머신 같은 경우는 이런 설정들을 한 방에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복제를 할 수 있으면 복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복제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복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둡 01 지금 제가 한번 설정한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복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제 메뉴가 있습니다. 우클릭하면 여기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해 주시고 나는 이제 하둡 01 복제가 아니라 하둡 01을 만들 거야. 그리고 위치는 이쪽에 만들 거고 여기에 네트워크 어댑터를 동일한 걸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얘를 중요한 거 여기서 모든 네트워크 어댑터의 새 맥 주소를 생성하겠다. 물리적으로 주소가 아예 새로운 카드를 딱 꽂겠다. 여기까지 설정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둡 0이라고 동일한 애가 하둡 02가 만들어지고 하둡 0이라고 똑같은 또 하둡 03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복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 주시고 완전한 복제 피니시 연결된 복제 말고 완전한 복제까지 딱 만들어 주시면 얘가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복제본을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둡 0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여기는 새로운 맥 주소를 전부 다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한 복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복제된 PC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고정 IP가 바뀌어요. 다 100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하둡 02는 101, 다른 애는 102번으로 나중에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설정 같은 경우도 실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얘는 하둡 0이고 얘는 하둡 03이고 이렇게 이름만 설정을 해주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카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하둡 02가 다 카피가 되면은 이제 하둡 03도 카피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실제 버추얼박스에서 하나씩 다 켜셔야 돼요. 뿌띠로는 못하고 왜냐면 제 IP가 100번을 켜고 101번을 동시에 뿌띠로 들어가면 얘가 다 지금 현재는 복제했기 때문에 100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IP가 서로 IP가 같으면 충돌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할 때는 버추얼박스에서 기존의 100번을 끈 상태에서 101번 켜고 IP 101로 바꾸고 얘 하둡 0이야. 그 다음 얘 끈 다음에 얘 다시 켜고 얘 102번으로 세팅하고 얘는 하둡 03이야.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뭐 따로 여기 버추어 머신에서는 할 건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연동 PC 설정하는 이제 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하둡 02랑 하둡 03을 제가 복제를 다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둡 02와 03에 대해서는 일단 연동 이제 그 하둡 02라고 동일한 상태로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씩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건 뭐다? IP가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걸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설정들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 지금 현재 하나는 하둡 01이고 이름도 다르죠. 하둡 02, 하둡 03. 그리고 IP도 얘는 100번, 얘는 101번, 102번인데 같은 설정을 다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만 바꿔주는 거를 여기 버추얼박스에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바로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도
일단 기본 리눅스 설정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정이 돼야 이제 앞으로 뭐 하둡, 자바 이런 거 설정하고 그 기반에서 이제 하둡 베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뭐 파이썬이나 이런 분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내가 파이썬 개발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뭐 아나콘다 하나 설치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조금 준비하는 그 기간이나 이런 설정들이 중요하고 저 수도 권한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키젠이라고 하는 거 설정 때문에 정말 이제 그 열심히 구축했는데 거기에서 뭐 한 2주, 한 달 이렇게 진짜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발생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그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그 특정 그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키젠 문제 때문에 막 2주, 3주 이렇게 계속 걸리는 거를 계속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정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드 02를 들어왔고 요 이름은 하드 버처박스 하드 02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스트 네임 하드 02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 이름은 그냥 별치 정말 버처 머신에 내가 이름을 하드 02 줘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터미널 했는데 제가 말하는 이름은 여기서 호스트 네임 아직 얘가 하드 01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두 개를 해주시면 돼요. 호스트 네임 ctl set 다시 호스트 네임은 하드 02다 하고 이제 1, 2, 3, 4 수도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이라고 치면은 수 마이너스 루트 해서 일단 루트로 들어가고 일단 호스트 네임은 하드 02로 이제 바뀐 거를 확인했습니다. 호스트 이름은 잘 바꿨죠. 근데 호스트 이름은 이것만 바꾸면 안 된다고 했죠. VIETC 밑에 넷 시스 컴피그 밑에 네트워크 여기 보면은 이 네트워킹의 호스트 네임도 하드 02로 같이 바꿔주셔야 된다. 셋 호스트 네임 하나 설정하고 그 다음에 etc 밑에 있는 sysconfig 밑에 있는 네트워크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하드 02 설정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호스트 네임 설정 끝났고 IP 설정 같은 경우도 해줘야겠죠. IP 설정은 cd etc 밑에 cd sysconfig 밑에 cd 네트워크 스크립트 밑에 vi emp if cfg emp 0s9를 설정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IP가 100번이 아니라 101번이다 이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101번 여기까지만 하고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를 해줘야지만 이게 반영이 돼요. 네트워크 반영하는 거. 이제 얘는 101번이 된 거고 이어서 제가 103번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101번 아직 얘는 100번은 아직 안 켰고 얘는 100 이제 101, 101, 10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P 설정만 다 해주면 이제 원격 터미널로 각각의 PC들을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가 정말 딱 기본 설정이 되는 거죠. 하드 02 말고 여기에는 하드 03도 이제 여기서 실행 중이죠. 여기까지만 딱 설정하면은 내가 지금 일단 PC가 1, 2, 3가 세팅이 된 거고 1, 2, 3에 각각 접속할 수 있게만 해주면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먼저 IP를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설정이 한번 처음에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힘든 거지.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은 내가 윈도우즈 설치하고 그럼 뭐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내 거 IP 설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만 리눅스고 많이 안 써본 거다라고 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뿐이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뭐 창이 하나 뜰 거잖아요. 얘는 지금 이제 100번으로 뜨겠죠. 그다음 호스트 이름도 얘는 하드 01일 거예요.
이렇게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은 요 세 개가 이제 딱 깔끔하게 이제 내가 리눅스 세대를 일단 기본 설정은 다 해놨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클릭하고 오픈 터미널 하고, 당연히 얘 호스트 네임이 뭐다? 이건 여기서 수 마이너스 루트로 해서 접근을 해주시고, 수 마이너스 루트에서 접근하고, 얘 호스트 네임 지금 아직 하도 01이죠. 얘는 먼저 IP부터 먼저 바꾼다고 했으면 cd etc sysconfig 네트워크 스크립트 들어가서 vi ifcfg emp 0s9를 설정해주면은 아까 100은 설정했으니까 얘는 이제 1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write enqueue 하고 system ctl restart network 해주시면은 얘는 이제 102번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IP 충돌 안 나니까 얘 102번, 101번 하고 동시에 이거 하면서 제가 하드 01도 한번 켜도록 할게요. 쟤는 이제 켜지고 있을 테고, 그러면서 호스트 네임 ctl set 호스트 네임 해서 하드 얘는 02가 되는 거고, 03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이제 vi etc 그 다음에 sysconfig 밑에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파일을 건드리면 얘는 이제 하드 01이 아니라 03이다 라고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수 마이너스 루트로 해서 다시 들어가면 얘는 하드 03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정말 vi etc 아까 호스트라고 하는 곳에 연동 PC 설정했잖아요. 100은 하드 01로, 101은 하드 02로, 102는 하드 03으로 이렇게까지 설정을 다 해줬으면은 이제 하드 03 끝났고 하드 02 끝났고, 하드 01은 원래 100번 IP로 설정되어 있는 애고 해서 요 세대 PC가 다 이제 컴퓨터가 부팅된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깡통 PC 세대가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드 01, 02, 04.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현장에 갔을 때 하드 01, 02, 03을 저 정도까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터미널로 붙어서 작업을 그때는 이제 정말 비로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뿌띠로 뭐가 되냐면은 아까 하드 01 로컬을 제가 로드하고 오픈하면은 루트에 1, 2, 3, 4로 접근이 가능하고, 다시 여기 뿌띠 켜고 얘를 로드하고 하드 얘를 01로 하나 바꾸고 얘들 하드 02를 02라고 쓰고 여기를 세이브하면은 요 정보가 그대로 또 하나가 더 생깁니다. 하드 01을 또 로드해서 얘를 02로 바꾸고 하드 03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세이브하면은 03이 생기고, 하드 02도 한번 로드해 볼게요. 처음이라서 워닝 뜨고 루트에 1, 2, 3, 4 얘는 하드 02고, 그 다음 또 뿌띠를 켜고 이거는 하드 03을 들어가서 오픈하면 얘도 루트에 1, 2, 3, 4 HK 마스터로 이렇게 세 개가 그러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 끝난 거고, 원래 이거 세 개도 다 띄우지 않습니다. 여기 하드 100에서 SSH에서 제가 만약에 하드 02로 갈래, 왜냐면 ETC 호스트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패스워드를 물어보긴 해요. 아직 키젠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2, 3, 4 네, 이렇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드 02에서도 이미 연동 PC를 다 설정했잖아요.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다가 vi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설정해놨기 때문에 03은 102번으로 가자는 거예요. SSH 하드 03으로 갈래. yes 하면은 패스워드 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패스워드를 치지 않고 들어가는 이제 키젠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딱 돼야지 앞으로 하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